수면제를 복용하면 치매가 생긴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면 방송에서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키니 장기 복용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수면제를 복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을 끊기도 어렵고 의존이 되고 중독이 돼서 약을 쉽게 끊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약을 끊으려고 하면 또 더 못 자게 되니까요. 이제 약을 드시면서 수면제 부작용을 검색하다 보면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약을 복용하시면서도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수면제 치매를 일으키는가. 치매라는 거는 노인들한테 생기는 거죠. 약 80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노화와 관련돼서 생기게 됩니다. 또는 뇌가 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동반돼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먹는 수면제가 어떻게 치매를 일으키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생활을 살아가는데 많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과거에 50년 전, 100년 전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저녁에 이렇게 환한 불빛, 들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또 지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 또 주식 이야기, 또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체 성인의 약 30%가 불면증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써있는 빛공해, 스마트폰, 카페인, 술, 복용 약물, 신체 질환,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 다 더하기 노인이 되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더 많아지죠. 노인은 약 60%가 불면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노인이 되면 뇌가 노화가 되는데 우리가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제일 먼저 노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가체도 뇌의 노화와 더불어서 같이 퇴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고 깨는 리듬을 알아서 조절하는 생체 시계는 젊었을 때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잠을 못 자든 조금 스트레스 있어도 웬만하면 잡니다. 몸에 피곤한 것만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자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과 상관없이 어디서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자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고 깨는 생체 시계가 망가지게 되고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지니 잠을 못 자게 되죠. 또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빛인데 눈에 백내장, 녹내장, 망막 질환 때문에 빛의 전달도 잘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피곤하면 졸음 물질이 쌓여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 이 졸음 물질도 감소가 돼서 아무리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3만 보, 5만 보 등산을 해도 그렇게 피곤하고 근육통이 올수록 운동을 많이 해도 몸의 피로도는 젊은 사람보다 적게 쌓여요. 그러니까 많이 운동한다고 피곤하다고 더 잘 잘 수 있는 것도 안 생기니 총체적인 난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보통 5,000보, 7,000보면 충분하지 그 이상 걷는다고 더 잘 자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 치매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은 수면 시간과 치매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 그 결과가 이런 그래프로 그립니다. 치매 위험성, 위로 올라갈수록 치매가 높은 거예요. 8시간 자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한 6시간보다 적게 자면 치매 위험성이 이렇게 높아져요. 반대로 잠자는 시간이 9시간이 넘어가면 하루에 치매 위험성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7, 8시간이 제일 적고 6시간 이내로 자거나 이상 자게 되면 치매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우선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잠자는 시간과 치매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때 뇌에 축적되는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 그 외에도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뇌에 쌓입니다. 이 물질이 쌓이게 되면 뇌가 손상을 받습니다. 겨우 뇌의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아밀로스 펫을 찍어본 겁니다. 즉 펫을 찍으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얼마나 축적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7시간 잔 사람들, 이건 치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7시간 잔 사람들은 보면 이 푸른색으로 물들어요. 뇌 전체가. 푸른색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6시간에서 7시간 잔 사람은 7시간 잔 사람에 비해서 빨간 게 조금 많아집니다. 이 앞쪽에 전두엽에도 많아지고 머리 두정엽에도 좀 많아져요. 그런데 6시간보다 적게 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아진 걸 보입니다. 즉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많이 쌓이는 거죠. 자, 그러면 잠을 적게 자는 게 왜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쌓이느냐? 바로 이거죠. 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은 공부를 하고 뇌를 쓰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누구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운동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고 그 젖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뇌에는 베타아밀로이드가 공부하고 집중하고 신경 쓰게 되면 뇌의 두뇌 활동을 하게 되면 쌓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이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간에 배출이 되는데 2013년에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척수액에서 이 잠을 자는 동안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게 뇌에서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루트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동맥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게 깨어있을 때는 이게 아주 촘촘해서 전혀 혈장액이 바깥으로 빠져 못하도록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자게 되면 특히 깊은 잠을 잘수록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게 틈이 벌어지니까 동맥은 박동이 있으니 물이 그 틈을 통해서 쫙쫙 뻗어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청소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조금 열리면서 물이 쫙쫙 뻗어나가면 맑은 물이 뻗어나가면 혈관 주변에 쌓여져 있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바깥으로 멀리 밀어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청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냐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또 충분히 자고 깊이 자게 되면 뇌에 쌓이는 독성 물질이 많이 배출돼서 뇌가 깨끗해진다, 청소가 된다라는 건데 잠을 적게 자거나 잠을 자기는 자는데 깊이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 양이 줄어들고 잠을 적게 자니 깊은 잠에 들어갈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 청소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앞서 제가 노인이 되면 뇌의 노화로 인해서 생체시계와 또 손가치의 노화, 피로 물질이 잘 안 쌓이는 문제로 인해서 노인들이 잠을 젊은 사람보다 더 못 잔다고 하니까 노인들에서 이런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이게 되니 그것들이 뇌의 노화와 맞물리면 치매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즉 잠을 적게 자면 잠의 질이 나쁘면 치매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노화가 되니까 본인의 노력으로 참 잠을 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그냥 피곤하면 알아서 자고 우리가 안 피곤하면 안 자고 이런 건강했던 젊은 청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 자던 청년도 나이가 50세, 60세에 넘어가면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10명 중에 6명이 못 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잘 자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알아서 하던 거를 내 스스로 자는 시간에 맞춰 자고 깨는 시간에 맞춰 깨고 낮에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피하고 햇빛을 많이 쬐고 잠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노력해야지 생체 시계가 그나마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방법들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현대생활이 침실이나 집 공간이 다 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러보십시오. 전자기계도 많죠. 빛도 강하죠. 그리고 뭐 가족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죠. 핸드폰 열어보면 전 세계 뉴스가 들어오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수면제를 먹는 겁니다. 수면제는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벤조디아제핀,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수면제고 안정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멜라토닌, 히스타민, 올렉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올렉신 수용체 기량제는 없기 때문에 항우울제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갑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손가치에서 멜라토닌 안 나오니까 도와주는 거니 이거는 수면을 도와주는 거니까 치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걸 메꿔주는 거니까요. 우울증 약물도 사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히스타민은 뇌가 깨어있는 물질인데 이 항히스타민을 넣으면 감기약을 먹으면 우리가 졸리는 것처럼 각성을 좀 꺼주는 거지 뇌를 억제하는 건 아니에요. 치매를 일으키는 거는 이 벤조가 문제입니다. 벤조에는 뭐가 있죠? 로라반이라고 하는 아티반이 있죠. 로라제팜입니다. 그 다음에 리보트릴, 크로나제팜, 디아제팜, 바륨, 그 다음에 브로마제팜, 달마돔, 에티졸레마라고 하는 데파스, 자낙스라고 하는 알프라졸람, 이런 약물들이 그 벤조디아제핀의 계열의 약물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약물은 이 4가지 액 중에 오로지 벤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벤조 중에 하나가 벤조인데 비벤조다라고 얘기하는 비벤조가 있어요. 여기에 졸피뎀, 젤레프론, S졸피클론, 이런 약물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약물들이 치매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제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가바가 이걸 끄는 약이죠. 가바는 뇌를 억제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바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바가 수면에 굉장히 중요해요. 시상하부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부위 앞쪽에 복외측 신경 전액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VLPO라고 하죠. 여기가 가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서 가바를 만들어내요. 이 가바가 VLPO에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의 피로도가 막 쌓이면 이 VLPO에서 이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적당히 딱 생기면 이 VLPO라고 하는 복외측 시상 신경 전액이 막 활성화돼서 가바를 쫙 뿌립니다. 주로 어디로 뿌리냐면요. 각성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부위로 쫙 뿌려서 각성을 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는 겁니다. 잠잘 때 생체시계가 꺼지면서 몸의 피로도가 쌓이면 복외측 신경 전액이 가바를 뿌려서 뇌를 꺼버리고 생체시계가 꺼지고 그래서 우리는 밤에 7시간을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밤에 잡니다. 근데 문제는 불면증이 오래되게 되면 뇌가 깨어있는 거잖아요. 각성도가 높아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가바 농도가 불면증 환자가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즉 밤이 돼도 가바가 잘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래되면 가바가 생성이 안 됩니다. 실제로 피에서도 가바 농도를 수용체를 측정해 보면 낮아져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이요. 또 불면증 환자에서 이 가바 농도가 더 낮을수록 잠드는 후에 깨는 시간이 많아져요. 총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이 확인됐죠.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가 가바가 적게 분비되는 거는 각 수면을 일으키는 VLPO라고 하는 복외측 신경 전액이 기능을 안 하고 가바가 스스로 못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뭔가요? 가바를 많이 만들어주는 약을 쓰는 거죠. 약을 복용하면 한 20분, 30분 내로 확 뇌가 전달이 돼서 우리가 좀 졸리게 되는 걸 됩니다. 이 벤조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 딱 붙어버려요. 이게 그 수용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수용체에서 그 벤조가 붙으면 요 가바라고 하는 요 부위가 활성화돼서 뇌에서 가바를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가바를 만들어내는 거에 벤조디아제핀, 또 이게 졸피뎀 이런 성분들이 여기를 딱 붙으면 가바를 만들어지는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벤조디아제핀 약을 먹게 되면 수면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알파1 리셉터라고 하는 이 안에도 또 수용체가 있거든요. 1, 2, 3로 나왔는데 1에는 수면 효과, 2에는 항불안 효과, 3에는 근이완 효과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작동되는 게 벤조디아제핀 약물이고 졸피뎀은 이 중에 오로지 수면 효과만 나타나는 약물입니다. 알파1에만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약인 거죠. 너무 좋죠. 벤조 쓰니까 뇌에서 분비되지 않는 가바를 만들어주니 참 좋은데 문제는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사이클에서 깊은 잠 없어지고요. 꿈꾸는 잠 없어지고 중간에 깨지만 않아요. 그러니 잠은 자긴 하는데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약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죠. 로라제팜 24시간 갑니다. 그 다음에 브로마제팜 이런 약들도 24시간 이상 가고요. 달마돔은 72시간을 가요. 이게 반감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반 없어지는데 하루에서 3일이 갑니다. 그러니 낮에 어떻게 되겠죠? 낮에도 가바가 뇌를 눌러놓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뭔가 활기가 떨어져요. 무기력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가바가 뇌를 눌러놓으니까 호흡 중추도 억제돼서 호흡도 좀 나빠져요. 또 이런 벤조디아제핀의 약물의 대표적인 특징이 간으로 대사되면서 내성과 습관성이 생겨요.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못 자는 일이 생기고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낙상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벤조디아제핀이 문제죠. 그리고 뇌가 낮에는 깨워서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뇌를 막 자극을 줘야 되는데 낮에도 공부하려고 집중하려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뇌가 가바가 계속 높아져 있으니 이게 안 없어지고 높아져 있으니 집중이 안 되니까 뇌가 퇴행이 빨라져요. 뇌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치매를 예방해서 뇌를 쓰라고 하는데 뇌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캐나다 퀘벡주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66세 사람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벤조디아제핀이에요. 모든 수면제가 아니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먹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매가 발생하는지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6개월 먹으면 1.28, 1.3배, 0.3배가 높아지죠. 180 이상 먹으면 1.7배가 높아집니다. 또한 약 중에 약 반감기가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게 데파스, 자낙스라는 거죠. 이런 약물들은 치매 위험성 1.3배인데 로라제팜, 브로마제팜, 달마돔 같은 약효가 긴 약물들 쏘면 1.6배 정도로 더 높아져요. 이런 연구도 확인이 됐고요. 일본에서 했던 연구도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연구들을 보면 90일이냐 180일이냐 이상으로 따져보게 되면 위험성이 여기는 더 높아서 5배, 7배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조디아ze핀 약물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낮에 불안한 사람들한테 먹을 수밖에 없죠. 너무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니까. 하지만 이 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하게 되면 치매 위험성이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에서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뇌의 퇴행이 진행되는데 가바가 밤에도 억제하지만 낮에도 억제하게 되니까 치매 위험성이 높고 대부분의 벤조디아ze핀 약물이 약효가 기니까요.
장기 복용 그리고 약효가 긴 약일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조사한 거예요. 역시 약효가 길수록 그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2배까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약효가 길수록요. 그래서 캐나다 데이터도 길수록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약효가 긴 벤조디아제핀이 치매를 잘 일으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졸피뎀만 갖고 한 거예요. 스틸록스 졸피뎀은 대개 방광기가 4시간에서 5시간이고 좀 짧습니다. 이 약도 약을 얼마나 길게 먹냐에 따라서 치매 위험성이 1.5배를 높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틸록스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험하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복용했던 사람들을 가지고 치매가 약을 먹느냐를 추적했던 데이터. 이거 보통 10만 명, 100만 명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졸피뎀도 약을 길게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어요. 잠을 못 자면 치매가 생기는데 잠을 못 자면 수면제를 먹으면 어떨 건가라죠. 잠을 못 자는 걸 막는 거죠. 약이 치매를 일으키는 건 맞는데 그러면 잠을 못 자서 일으키는 치매를 그러면 약이라도 써서 막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실제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또 그런 겁니다. 여기 결과를 보게 되면 졸피뎀 약을 갖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골절의 위험성은 높아요. 약을 매일 먹던 사람. 하지만 이미 치매 환자들인 경우에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게 치매가 아니고 경도인지장애 환자들한테 수면제 또 졸피뎀을 복용하면 치매가로 넘어가는 확률은 높은데 치매가 시작된 사람한테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게 도리어 치매의 진행성을 늦춘다라는 결과도 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가 되면 뇌에 퇴행이 되니 수면이 더 못하게 되면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를 수면제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인지장애는 이미 뇌의 퇴행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뇌가 퇴행이 되면 잠을 더 못 자거든요. 그러면 치매가 확 나빠지기 때문에 치매가 시작되는 인지장애 환자한테 수면을 잘 관리하고 즉 수면제로 관리하면 치매 위험성을 낮추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치매가 있거나 인지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면제를 써서라도 재우는 게 더 맞다라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수면제를 복용했더니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예요. 이게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들었어요. 잠을 못 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배출이 안 되는 게 수면제를 먹으면 조금 더 배출이 된다는 결과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잠의 질이 나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 치매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중년 이후에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성이 2배 정도 높아진 걸로 많은 연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중에 모든 수면제가 아니라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치매 위험성을 높입니다. 주로 어떤 약이냐면요. 약효가 긴 약이죠. 로라제팜, 아티반, 크로나제팜, 브로마제팜, 프로나제팜이라는 달마늘 같은 약이 그렇습니다. 이 약을 매일 장기적으로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가바가 나와서 낮에도 높아지기 때문에 뇌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을 더 일찍 처음부터 길게 일찍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감안하신다면 벤조디아제핀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있을 때 써야 됩니다. 안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대개 우울증은 6개월 이상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을 써서 흥분도나 긴장도를 낮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불안장애들은 긴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낮에도 못 자요. 너무 높으니까요. 밤에도 높으니까 못 자는데 약을 써서 조금 낮춰놓으면 낮에도 긴장이 풀어지고 밤에도 조금 깊이 자게 돼요. 이런 분들이 벤조를 드신다고 치매가 온다는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장애나 우울증 있는 환자들은 그 자체로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니 약을 쓰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잠을 잘 자서 치매 위험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잠만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이 벤조 특히 약효가 길고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치매 위험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대안은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신다면 복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아니고 병원의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이런 전문약은 내가 원한다고 먹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약을 복용할 때는 좋은 수면 습관, 약을 줄일 수 있는 습관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진통제를 복용할 때 머리가 아프다고 약만 먹지만 약을 먹어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약을 끊었으면 어떡하나요?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고 깨는 시간을 정하시고 기상시간부터 7시간 전이 내가 자는 시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쬐고 낮에 햇빛 많이 쬐시고 운동하시고 낮잠과 카페인을 줄이시고 잠자기 3시간 전에 운동하지 마시고 노인들은 잠이 땡겨지니까 7, 8시간에 운동하시고 2시간 전에 스마트폰 안 보시고
1시간 전에 취침 루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제는 가능하면 필요할 때 쓰십시오. 잘 쓰면 약입니다. 못 쓰면 독이라는 거죠. 다만 자기의 잘 자려고 하는 수면 노력, 개선 노력 없이 약만 의존하시게 되면 습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장기 복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약을 드실 때는 힘들어도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고 아무리 못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수면제 중에 약효가 좀 짧은 걸 위주로 쓰시고 불안장애있으면 긴 걸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6개월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시고 그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으니 내가 그 시간에 나의 노력, 운동하고 햇빛 쬐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약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효가 짧고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수면제나 조피덴 것 같은 약은 매일 복용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끔 복용하는 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수면을 일으키는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요? 정리해보면 벤조디아핀, 약 중에 긴 약물, 약효가 긴 약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할 때 그렇습니다. 약이 길지 않고 장기 복용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요. 그걸 복용할 수밖에 없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들은 복용하시면서 우울증 약도 복용하시고 자기 생활 패턴을 잘 조절해서 빨리 회복시키도록 하시면서 약을 빨리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